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그래프 중에서도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사전 지식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근데 이 사전 지식이 언제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상내용입니다.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쪽을 잘 모르시면은 그래프 그릴 때 조금 장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쪽 좀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자, 평행 이동.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런 거예요. 평행 이동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처음엔 점의 이동이고요. 그 다음은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 파트 이름이기도 하죠. 도형의 이동.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점은 그냥 우리가 순서상으로 x,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너를 만약에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시면요, 그대로 더해 주셨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도형의 이동은 말 그대로 식입니다. 식.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인데 도형의 방정식은 전부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f하고 그냥 x만 표시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표시합니까? x, y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는 0이라고 쓰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p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얘는 점의 이동과는 조금 달라요.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엄밀한 증명은 고등학교 1학년 상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나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x 대신에 뭐 넣는 거였지? x-a를 넣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 y 대신에 뭘 넣는 거였습니까? 똑같아요. y-b를 넣는 거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일까요? 자, f x-a, y-b는 0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2,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점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대로 2 플러스 1, 그 다음에 3에다가는 그대로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3,0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도형으로 갑시다. 자, 도형 어떤 걸 볼까요? 자, f 그냥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x, y 자, 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5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자, 아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x축으로 a만큼 움직이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그거 뺀 거, 그쵸?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그거 뺀 거,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y 대신에 뭐 넣는 걸까? 아이고, 자, y 대신에 y 마이너스 그거 뺀 거. 그거라는 거는 지금 얼만큼 움직였느냐를 나타내는 얘네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식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f x 플러스 3이죠. 왜?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5 하고 는 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우리가 옛날에 2차 함수 배울 때 처음에 어떤 걸 배워요? ax 제곱이라고 해서 자, 2차 함수의 기본형을 배웁니다. 근데 기본형의 가장 큰 특징은 꼭지점이 뭐라는 거? 0,0이라는 거였어요. 그쵸? 뭐 굳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면 0,0 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셨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얘를 옮겨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x축으로 얼만큼 옮겨볼까?
2만큼 옮길게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한번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2차 함수에 관한 식이니까 얘는 x 대신에 뭘 넣어줘야 됩니까? x-1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y 대신에 뭘 넣어줘야 됩니까? y 플러스 3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y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줄게요. 일단 그 다음에 는 a는 그대로 쓰시고 x 자리에만 x 대신에 x-2 넣어주면 되니까 x-2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3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식 자체는 이렇게 변해요. y 플러스 3은 a의 x-2의 제곱 넘어오면 y는 a의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 꼭지점은 0,0 이게 2차 함수 기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치? 근데 그거를 또한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점이잖아. 그럼 얘 꼭지점은 결국 어디 있다는 얘기야? 2, 마이너스 3. 즉 여기 이만큼 갔으니까 얘도 이만큼 간 거고 얘가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얘 y좌표도 마이너스 3만큼 갔다. 그래서 위에 거는 도형이지만 밑에 거는 뭐기 때문에 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방금 평행이동 봤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보겠니? 얘 왜 부러졌니? 자, 두 번째 보시면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인데 아까 전에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을 서로 분리해서 봤습니다. 근데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그냥 점의 이동도 그렇고 도형의 이동도 그렇고 한 가지로 되더라. 그래서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가지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원래 대칭이동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건 고1 때나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만 보는 거니까 딱 네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입니다. x축. 자, x축 대칭 이동인데 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대칭 이동은 뭐랑 뭐랑 같다? 점과 도형의 이동이 같다. 그래서 점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쓱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A, B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길이가 같도록 우리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A라는 X의 좌표는 똑같지만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도형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fx, y는 0이라는 이런 식이 있으면 너를 x축 대칭 이동했대요. x축 대칭. 그럼 얘도 뭐야? 얘랑 똑같아요. 점도 지금 y의 좌표만 바뀌었듯이 얘도 y의 좌표만 바뀝니다. 그래서 y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y가 마이너스 y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해볼까? 자, y는 루트 x라는 거, 그치? 자, 이런 무리함수가 있는데 자, 이 무리함수를 x축 대칭시키면 자, 바깥에 왜 이렇게 시끄럽죠? 창문도 안 열렸는데 막 부릉부릉한 소리 다 들어가네. 자, x축 대칭하면 자, 어떻게 된다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라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이너스 y는 루트 x.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내가 맨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가시라고 불러요. 그렇죠? 무리함수 내가 가르칠 때 맨날 얘를 가시라는 놈으로 부르는데 이 가시가 붙으면 뭐가 됐다라는 거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 해놓으니까 맨날 x축 대칭이 한번 됐을 거라는 거. 그치? 이걸 유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무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는 0,0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는 뭡니까? 아, 마이너스 앞에 붙었다? 그러면은 내가 가시 붙은 건 전부 다 밑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이거 x축 대칭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무리함수 그래프는 밑으로 향한다. 뭐 이거는 나한테 배우신 분들은 전부 다 배웠을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대충 눈치챘죠? y축 대칭 이동입니다. 자, y축 대칭 이동인데, 자, 얘도 똑같아요. 뭐 보면 됩니까? 처음에 저것처럼 점의 이동을 먼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y, 여기가 x. 그리고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 a, b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쪽쯤. 자, 그럼 여기의 길이도 같고 여기의 길이도 같은. 자, 이게 대칭 이동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뭐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fx, y는 0이라는 애를 y축 대칭 이동시켰다? y축 대칭?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x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f x, y는 0이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어떤 예를 들까요? 좀 생각해볼까? x축 대칭 y는 2x제곱이라는 자, 이런 애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얘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y축 대칭.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y는 2의 마이너스 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겨요. 어떤 거야?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y는 2x제곱과 y축 대칭한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 요거는 저번에 배웠죠. 자, 어떤 겁니까? 자, 쓱 그려보시면 y는 x제곱, y는 2x제곱 그래프 자체가 원래부터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치? 원래부터 얘네가 생기기를 y축 대칭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y축 대칭 해봐야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거 아니니? 이거 중심으로 땡글땡글 돌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우함수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함수. 자,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자, 대표적인 우함수가 뭐랑 뭐 있었죠? 첫 번째, 짝수차항 다항식. 그쵸?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를 고2 대 3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2학기입니다. 1학기 때 우리가 삼각함수 배웠죠. 자, 삼각함수에서 어떤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 딱 하나 있어요. 코사인 x 그래프가 우함수였다는 얘기죠. 자, 이 우함수랑 기함수 좀 이따가 원점 대칭하면서 기함수도 한번 다시 볼 건데 그 우함수랑 기함수가 어차피 뒤에 적분해서 또 실용적으로 쓰이기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짝수차 다항식이나 코사인 x 이런 거를 원래부터 보인 y축 대칭 그래프. 그래서 y축 대칭해봐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자, 이거 그러면은 수학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함수는 fx나 f-x라고 해서 얘를 y축 대칭하나 그 두 개가 같은 거야 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게 우함수의 정의죠.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하는 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한다. 자, 지금 이 필기가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막 하기 때문에 뭐 판서노트 이런 거 안 만들고 그냥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상해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 자, 한번 쭉 다시 x축 대칭, y축 대칭 보시고.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 2번 뭐까지 했습니까? y축 대칭 이동까지 했죠.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4가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수표에서는 역함수를 주로 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뺄게요. 자, 3개까지만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말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고, 그치? 자, 똑같이 갑시다. 자, 일단 뭐예요?
점의 이동 먼저 관찰을 하는 거죠. 자, 점의 이동 관찰을 하시면, 자, 아까랑 똑같이 여기쯤에 뭐 A, B를 놓읍시다. 자, 그럼 원점은 지금 현재 여기니까, 자, 얘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거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이때는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걸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점 이동은 원점 대칭을 하면은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뀌는구나. 근데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같기 때문에, 자,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원점 대칭해도 똑같이 둘 다 부호가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다 써줄게요. y도 마이너스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도 또한 마이너스 x가 되더라. 그래서 다 쓰시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뭐 0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번엔 뭘로 들을까요? 자,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예로 들게요. 자, 이것도 기함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원점 대칭을 했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y 되고요. 그 다음에 x도 마이너스 x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y는 x분의 1. 원래 그래프랑 또 똑같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두 개의 부호를 다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똑같이 또 y는 x분의 1이 나왔구나.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쟤는 지금 이런 그래프죠. x는 0이 x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y는 0이 y점근선이 1, 3, 4분면에서 나오는 이런 그래프. 자, 이걸 안 해줬네. 자, 그럼 뭡니까? 얘가 애초부터 원점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을 해봐야 얘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쵸? 자, 일단 이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지금 예로 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내가 갖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fx랑 어차피 둘 다 뭐한 원점 대칭, 그래서 둘 다 부호가 바뀐 이런 그래프랑 같더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기함수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쵸? 자, 이 기함수에는 몇 가지 종류,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홀수창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잠깐 우함수에서 봤죠. 코사인 x가 우함수인 거,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는 즉 사인 x와 탄젠트 x 이런 애들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표적인 기함수가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여기까지 알아놔야겠지.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함수는 원래부터 원점,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왼쪽은 그냥 fx잖아. 원래 그래프란 얘기야. 그치? 근데 얘는 왜? 얘가 뭔데? 이거 두 개 같으면 기함수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 있을까봐 조금만 더 갈게요. 여러분, y는 fx라는 그래프, 그럼 얘를 원점 대칭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라고 해서 y도 부호 바뀌고 x도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에서 없어주시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얘랑 얘가 같아지는 함수들이 있다라고. 누구처럼? 얘처럼. 그치? 그래서 fx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y 값들, 즉 함수들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원래부터 원점 대칭이었던 기함수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적분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앞에서 자꾸 도형의 이동 얘기만 해서 오늘 본질이 조금 흐려지긴 했는데, 자, 이제부터 오늘 진짜 이유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는 자, 극한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속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어디서도 많이 쓰입니까? 저기 적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이 세 공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아두고 가셔야 나중에 막히는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절대값 그래프의 기본을 잠깐 볼 거예요. 자, 기본이 뭐냐면 절대값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내가 맨날 뭘 하고 싶어야 된다 그래? 범위를 쪼개고 싶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맨날 합니다. 자, 범위를 잘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로 그냥 바로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y는 x 플러스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범위를 쪼개서 그 범위에 따른 그래프들을 구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절대값 x라고 해서 절대값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그냥 나올 때, 즉 이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 범위 두 가지로만 나눠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 유일한 절대값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x 플러스 그냥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안쪽이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또 그래프가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완성시켜 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EX라는 그래프, 그거는 X가 언제 나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두 개 없어지니까 0이라는 그래프네요. 상수함수죠. 얘는 어디서 나오는 애니?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나오는 애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범위 나눠서 내가 함수식까지 다 구해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그래프를 그려내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표만 쓱 그렸어. 자, 그럼 여기가 y축이고 자, 여기가 x축 원점.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얘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고 있습니까? 0을 기준으로. x가 0인 거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고 있어요. 자, x가 0보다 큰 쪽은 어딘데? 오른쪽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오른쪽에서는 어떤 그래프 나온대요? y는 2x라는 그래프 나온대요. 그럼 우리가 그냥 y는 2x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쪽도 이어서.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른쪽에만 이렇게 0,0에서 시작해서 뭐 점 하나 찍어주면 좋겠죠? 1,2 그치? 그래서 1,2를 지나는 그런 직선 그래프가 여기서 나오더라. 그쵸? 그 다음에 나 오른쪽에서는 그렸는데 그럼 왼쪽에서는 어떤 그래프 나오는데? 라고 하시면 그거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얘는 이런 그래프겠죠. 오, 다 풀어져. 자, 그래서 그래프만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y는 0 그러다가 x는 0 되는 순간 오른쪽에서는 2x라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더라 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차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2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 2차가 나오면 2차 부등식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그쪽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겠지요. 자, 얘를 아무거나 한 번 더 해볼게요. 뭘로 할까? 좀 쉽게 갑시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좀 섭하니까 플러스 x를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안쪽이 2차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돼요. 자, 처음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얘가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어떨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양수로 변하면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어떻게 쪼갤까?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해서 자, 기본을 배우고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를 나눈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나올 거고 얘는 0보다 작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쪼갰는데 얘네들 2차 부등식이네. 자 그럼 이 2차 부등식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자 머리로 한번 해봅시다.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그럼 뭡니까? 따라서 0하고 x가 1 사이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범위가 나뉜 거예요 벌써.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얘가 그냥 나오겠는데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냥 나오고 뒤에는 플러스 x 따라 나오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x가 0이죠. 0하고 x가 1 사이라고 하면 이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면서 얘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로 나오고 뒤에는 원래 있었던 플러스 x 또 써주고요. 자 그럼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얘가 날아가면서 x제곱만 남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그래프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0, x가 1 사이일 때. 그쵸? 자 그럼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 자 그래프 그리면 일단 두 개 그래프 다 그려볼게요. 얘는 뭐예요? 겁나 쉽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얘 지금 0하고 1에서 쪼개지니까 0,0 지난다라는 거 일단 확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 뭐 지나요? 1 지나요. 그쵸? 그래서 1,1 지난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왜? 여기서 끊길 거니까 이거 두 개는 집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x를 앞으로 빼시면 여기 x 마이너스 2 되니까 x축하고 0하고 2에서 만나는 0하고 2면 한 이쯤 있겠다. 2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프일 건데 1일 때 어디 지나는 거 우리가 확인해주면 좋아요. 0일 때는 어차피 0,0 지날 거고 1일 때는 어디 지나요? 1을 집어드니까 여기 지나네. 1,1이.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노란색 그래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0하고 1 사이일 때 나온다고 그랬어. 어디만 쓰는 겁니까? 여기만 쓰시겠네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 이 그래프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쓴다고 그랬으니까 여길 기준으로 오른쪽만 쓰고요. 그 다음에 x는 0을 기준 왼쪽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죠. 맞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냥 어떠한 절대값이 나오든 일단 기본은 범위를 쪼개서 내가 각각의 범위에 맞는 식을 세워줘. 그게 가장 기본이다. 자, 방금 절대값 그래프의 가장 기본을 봤죠. 절대값 그래프의 가장 기본을 봤으니까 자, 두 번째 잠깐 볼게요. 두 번째는 자, 가장 유명한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fx 전체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그렇죠? fx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이런 그래프. 자, 옛날부터 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그냥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립니다 라고 하고 끝나겠지만 안 배웠던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y는 fx래.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뭘 씌운 겁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원래 y는 음수가 될 수 있었어. 절대값 있기 전까지는. 그치? 그런데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함수값 y는 뭐가 안 됩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fx에 아무리 음수를 넣어도 절대값 때문에 전부 다 양수로 바뀌면서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나올 수 있었던 이 y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이렇게 볼록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얘도 두 개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냥 fx로 나올 때와 그리고 마이너스 fx로 나올 때. 근데 뭐를 기준으로 해요? 당연히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라는 그래프 나오고, 그 다음에 fx라는 애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x. 자, 아까 앞에서 배웠죠, 도형의 이동에서. 이 마이너스 가시 붙었다는 얘기는 x축 대칭 이동 됐다라는 얘기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원래 함수값이 0보다 컸던 애들은 그대로 fx 그래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았던 구간은 기존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 x축 대칭된 그래프가 나와야 돼 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래에 있던 애가 x축을 기준으로 위로 접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은 아래에 있던 게 그냥 접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애가 있어요. y하고 는 f 마이너스가 아니죠. 쏘리. 자, 절대값 x 그래프. 자, 어디에만 절대값이 생겼습니까? x한테만 절대값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그러면은 나뉘긴 나뉘어요. 뭐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근데 절대값 안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x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 x는 그냥 x로 나올 거니까 너 그냥 fx겠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이거 절대값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되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냥 fx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차이가 뭡니까? 지금 x의 부호만 바뀐 거잖아. 그치? 무슨 대칭? y축 대칭된 그래프다. 그래서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너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 써주면 되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 즉 y축을 기준으로 왼쪽 구간에서는 기존에 있던 fx가 y축 대칭된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거랑 똑같이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y는 fx야. 그런데 나 지금 절대값 어디다 씌웠어? 여기다 씌웠어. 그랬더니 x는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누가 나와? 그냥 그래프에 fx가 나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는 사라져요? 여기는 사라져요.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도 그래프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원래 그래프가 y축 대칭된 이런 그래프일 거야. 그쵸? 그게 여기서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x에다가만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뭐예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삭제. 방금 봤죠? y는 fx 그래프에서 내가 지금 여기 없앤다라고 한 게 지금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삭제해라라는 표현.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과정은 뭘까요? f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바로 옆에다가 그려주시면 되더라. 근데 난 이거를 이제 한 단계로 가죠. 뭐야? 남은 부분을 y축 대칭에 이해합니까? 여기 지운 다음에 이 남은 부분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즉 대칭 이동하시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 아무거나 또 해볼까? 자, 만약에 이번엔 어떤 거 해볼까? 위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y는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 x축이고 당연히 여기는 y축. 조금 휘었는데 대충 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일단은 0보다 작은 부분 지워라.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쪽에다가 대칭 이동해라. 이렇게 되겠죠. 끝입니다. 그게
x에만 절대값 붙은, 그치?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부분 삭제하고요. 남은 부분을 그대로 y축 대칭해서 그려주시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몇 번째죠? 네 번째죠? 자, 네 번째로 가시면 이번에는 y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씌어진 그래프가 나와요. fx. 자, 그럼 얘도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줘야 되니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 자, 이거는 다 쓸게요. 얘가 그냥 y는 fx로 나올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값에 있는 y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일까? y가 0보다 작을 때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제 적절히 섞어서 fx를 만들어 주면요. 자, 이 그래프 절대값 y는 fx 그래프를 만들어 주면 이렇게 돼요. 그냥 fx로 나올 때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왜 마이너스 fx라고 할까? 여기 있잖아. 이 마이너스가 양변 곱해져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y가 0보다 작을 때 나오는 그래프구나. 자, 그러면 또 얘네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거는 위에 있는 그래프를 x축 대칭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까 똑같이 그리면 이런 게 y는 f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보기 전에 자, 일단 x축 대칭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온다라고? y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y가 0보다 작을 때는 언제예요?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을 때. 그쵸? y라는 거는 위아래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y는 세로축입니다. 그쵸? 그래서 y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원래 기존 그래프가 저렇게 된 게 나오더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밑에서는.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위에는 어떤 그래프가 나옵니까? 기존에 있던 fx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일단 x축 밑에, 즉 y가 0보다 작은 부분 삭제예요. 자, 그 다음에 삭제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은 부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y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게요. y는 x.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y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하면 된다? 밑에 지워라. y가 0보다 작은 부분 지워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그래프는 이런 V자 그래프. 밑에 거 지우고 나머지 거 그대로 x축 대칭. 이게 y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애들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끝이죠? 자, 5번은 조금 이따가 합시다. 자, 마지막 5번.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은 어떤 그래프? 자, y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는 예로 설명하면서 설명할게요. 얘를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는 1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현재 절대값이 두 개잖아요. 그럼 범위도 두 개로 나눠줘야 됩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일단 얘는 생각을 해봐. 자, 얘 안쪽에 있는 게 양수로 나올 때가 있을 거고요. 그쵸?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게 음수라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야? 양수로 그냥 나올 수 있고 음수로 나올 수 있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요거 두 개의 조합이 총 몇 개겠어? 총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그 4개의 조합을 다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둘 다 그냥 양수, 즉 그냥 마이너스 안 붙고 빠져나오겠네. 그래서 이때는 x 플러스 y는 1일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야 얘네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 안 붙으면서 빠져나올 거니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라고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 아, 너 지금 제 1사분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제 1사분면에서는 어떤 그래프 나온다? x 플러스 y는 1,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조합은 뭐겠어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자, 이거 동시에 만족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 얘는 음수로 나오고 얘는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그치? 그런데 얘도 동시에 만족하면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제 2사분면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면 세 번째는 뭐예요?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은 3사분면.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번째는 뭐겠어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번엔 오히려 y가 0보다 작고. 이건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이겠죠. 이때는 x 마이너스 y는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사분면에서는 이 그래프, 2사분면에서는 이 그래프, 3사분면에서는 이 그래프, 4사분면에서는 이 그래프. 이거를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사분면에서는 1에서 1로 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2사분면은요, 얘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 플러스 1. 즉 1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여기 1도 써줘야죠. 그 다음에 3, 4분면은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아, 마이너스 1이네요. 쏘리.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4, 4분면 그려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느낌 뭡니까? 자, 생각을 해봐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차이가 뭐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차이가 뭐야? x만 부호가 바뀌었어.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아, 1사분면에다가 얘를 그려놓고 y축 대칭해주면 그게 2사분면의 그래프야. 그러면 얘랑 이 그래프는 뭐가 달라요? x랑 y 전부 다 다르네?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여러분. 이해합니까? x랑 y의 부가 둘 다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의 관계를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요? y만 바뀌었잖아요. x축 대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얘 하나 그려놓으면 결국 이거랑 y축 대칭한 게 여기 나오고 이거랑 x축 대칭한 게 4, 4분면에서 나오고 얘랑 원점 대칭한 게 여기 나오더라. 끝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순서를 조금 정해줄게요. 첫 번째 1사분면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그 그래프를 x축
또 y축, 또 원점 대칭한다 뜻이에요. 그게 x랑 y 두 개 각각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래프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1학년 수학 상에서 마지막 도형의 이동에 나왔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고1의 사람들이 봐도 좋아요. 고1 사람들? 뭐? 고1 사람들이 뭐?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끝내려고 했으나 한 컷을 내가 안 찍어서 이어서 갈게요. 자, 6번째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옷도 바뀌고 마스크도 바꾸고 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은 뭐냐면 절대값이 2개 이상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고 바로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할게요. 자, 원래 우리가 옛날부터 방정식하고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2개인 거는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치? 자, 어떻게 그렸었습니까? 범위를 3개로 쪼개서 우리가 각각 그래프를 그려줬었습니다. 자, 그럼 범위는 어떻게 쪼개는데?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 2개를 기준으로, 즉 1하고 2죠. 이걸 기준으로 얘보다 클 때 하나, 그 다음에 얘네 사이일 때 하나,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을 때 하나 이렇게 나눠줬었다는 얘기예요. 뭐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범위, 얘가 세 번째 범위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범위부터 잠깐 봅시다. 첫 번째 범위는 뭐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뭐 등호 이런 거는 생략하고 갈게요. 앞에서 했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갑니다. 자,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양수고, 그치? 얘도 양수니까 얘네 둘 다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2x-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둘 다 그냥 나오니까 그냥 더해준 거죠. 자, 두 번째는요. 1하고 x가 뭐 사이일 때? 2 사이일 때.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가는데 이것도 왜 그런지는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누가 양수입니까? 얘가 양수고요. 얘가 음수가 될 거예요. 그쵸? 2보다 작은 걸 넣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서 y는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와서 결국 뭐가 나와요? y는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x가 1보다 작다라고 해서 둘 다 음수가 나옵니다.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1하고 2니까 이쪽으로 좀 치우치고 그렇게. 자, 1이고 2를 찍읍시다. 자, 그러면은 1일 때 함수 값은 뭘까요? 1일 때 함수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니까 1 될 겁니다. 1,1. 그 다음에 2일 때도 집어넣으시면 4-3이니까 여기도 1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그래프? y는 2x-3이라는 그래프. 그럼 진짜 이거를 다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뭐야? 어차피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조금 가파르게 이런 직선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1하고 2 사이는 어차피 이 두 점 사이 이어줄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 즉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절대값 두 개인 애를 그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쟤네가 0이 되는 거지. 요 점과 요 점, 그치? 즉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점을 찍는다. 점 찍기.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좌우를 예측해 주시면 돼요. 좌측과 우측. 여기 너네들한테 여기가 좌측과 우측의 그래프를 내가 예상해서 좌우를 예측해서 그래프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다
하나하나 범위를 따져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야 x에다 1 넣어라고 해서 x에다 1 넣어요. 그럼 x에다 1 넣었으니까 얘는 0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 넣었으니까 뭐 됩니까?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1 나올 겁니다. 그럼 y값 뭡니까? y는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집어넣냐면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겠네. 자 그럼 2 집어넣었더니 얘 뭐 됩니까? 얘가 오히려 이번에 1 되죠. 그 다음에 얘는 0 되는 거 바로 알았잖아. 그치? 그럼 그때 y값도 뭐예요? 아 1이네.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각각 찍어줍니다. 2,1 그 다음에 1,1 이렇게 찍고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너네 두 개 둘 다 양수로 나오면 어차피 기울기가 2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이어주는 거죠. 어차피 이어질 거니까. 그 다음 둘 다 음수로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건데 그게 어디 구간이야? x는 1 왼쪽 구간 즉 x가 1보다 작은 구간일 거야. 그러면은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x 두 개가 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2x 아 기울기 마이너스 2죠. 바로 이렇게 그려줄 거다. 근데 이게 또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예측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코드에서 바로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절대값이 3개일 때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어서 몇 개 또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 번 더 연습할게. y는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뭐 x-3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바로 어떻게 하라고? 점 먼저 찍어주라고요. 자 x가 2인 점 먼저 찍을게요. 그럼 x에다 2 넣었으니까 얘는 0 되고 그치? x에다 2 넣었으니까 얘는 1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y는 1 y는 1 그치? 그 다음에 y에다가 x에다가 이번에는 3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 그럼 3 넣으니까 얘가 이번엔 1이고 얘가 0 되죠. 그래서 y는 또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점 찍어줘요. 3,1이면 뭐 여기 있다. 3,1 그 다음에 2,1은 똑같은 함수 값이니까 같은 높이에 뭐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예측 뭐야? x는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3보다 큰 거니까 그쵸? 얘는 둘 다 양수로 나올 거야. 그러면은 x 두 개 더해질 거니까 2x 즉 기울기 2겠네. 가운데는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주고 가끔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y는 절대값 x-1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줬다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점 찍는 건 똑같습니다. 자, 점 찍어봐요. 그러면은 자, x가 뭐일 때? 1일 때 한번 찍자. 자, 그럼 1이니까 얘 0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이니까 3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는, x는 또 뭐 있어요? 마이너스 2일 때 하나 더 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찍어 보시면, 마이너스 2, 0 되네. 그치? 왜 넣었을까요? 0 되네. 그럼 얘 마이너스 2니까 얘 뭐 돼요? 3. 그냥 3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y는 3이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찍는 거죠. 마이너스 2,3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2,3이니까 위에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3은 한 이쯤에 있다라고 칩시다. 1,-3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x가 1보다 클 때는 얘네들 어떻게 나올까? x가 1보다 크면 얘네 둘 다 양수로 나올 건데 얘는 그러면 그냥 플러스 x인데 얘는 그냥 플러스 x로 나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x 즉 x가 없어집니다. 그럼 뭐야? 얘 여기에서 상수함수겠네 라는 예측.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쪽일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음수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x로 나올 건데 여기 있던 마이너스 x가 앞에 마이너스 만나면서 또 플러스 돼요. 그럼 이쪽도 상수함수 되겠네라는 예측. 그래서 이런 그래프 나오겠구나.
그리고 디테일하게 따져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다가 안 되면 나한테 갖고 와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럼 이번엔 3번, 즉 절대값이 3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걸 한번 볼 건데, 가장 자주 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3, 이런 그래프 자주 줍니다. 자, 그럼 얘도 점 찍는 건 똑같아요. 자, x가 뭐일 때부터 시작할까? 1일 때부터 시작할게요. x가 1이면 여기 0 되죠? 근데 여기는 뭐 됩니까? 1 집어넣으니까 1 되고 1 집어넣으니까 2 돼요. 그래서 이때 y 값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 또 뭐 넣어볼 것 같아요? 2 넣어보겠죠? 자, 2를 넣으면은 얘는 1 되고 얘는 0 되고 얘는 절대값에서 나오면서 또 1 되고, 그치? 그래서 얘는 y가 2겠네요. 마지막으로 x에다가 뭐 넣어보겠니? 3 넣어보겠지, 그쵸? 자, 그럼 3 넣으니까 얘는 2 되고 얘 오히려 얘가 1 되고 얘가 0 되면서 y는 3 나오네요. 자, 그럼 다 찍읍시다. 여기 3,3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가운데는 2,2라는 아이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누가 있으니까 1,3이라는 아이니까 얘랑 같은 높이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차피 가운데는 다 이어질 거라는 얘기. 그리고 3보다 클 때는 어차피 다 양수로 나올 거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즉 x가 몇 개? 3개. 그럼 3x니까 요 2x라는 애보다 더 가파르게 그려주면 끝나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야, 왜 안 나와? 그쵸? 이쪽도 그럼 마찬가지. 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뭘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3x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가파르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개여도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으면 금방 그래프 그릴 수 있겠더라. 뭐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끼워놓으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범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3개면 범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4개죠, 4개. 왜? 절대값이 1개면 범위는 2개였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2개면 범위는 또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럼 3개면, 절대값 3개면 범위 몇 개겠어? 4개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범위 나눠줘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프 개혁만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것 정도는 그냥 알아두자. 라는 거죠. 쉽게.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총정리예요. 총정리.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배운 거. 자, 절대값 2개 이상 있는 거는 그냥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하시고요. 앞에 그 총정리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것만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정리하기 전에 y는 fx라는 놈을 하나 정의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정의하냐면 이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얘가 y나 fx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절대값을 씌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y는 처음에 뭡니까?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자, 원래 y는 fx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절대값을 전체에다 씌워서 그러면은 y라는 함수값이 음수일 수가 없게 돼. 왜? 모든 fx는 다 양수로 변하면서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기 음수인 부분이 접혀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y는 자, 이번에는 전체가 아니라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fx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fx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쓱 그려놨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일단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이쪽은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럼 없애고 나면 어디만 남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만 남는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라? 접어서 왼쪽, 즉 y축 대치 이동시켜라 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쵸? 그 다음에
y는 하고서 y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입니다. y는 fx. y가 잘 안 보여서 불편. 자, y 다시 한번 써주시고. 자, 그럼 또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쓱, 여기도 쓱. y는 fx. 이렇게 생겼으면, 자,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y에다가만 절대값 되겠다. 지우고, 여기 지우고, 나머지 그 부분의 그래프를 어디 축 대칭? x축 대칭. 그래서 이런 문어발 같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 절대값이 y한테도 붙어 있고, 절대값이 x에도 붙어 있어서 각각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자, 그래프를 그리긴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서 1사분면 그래프만 먼저 봐주라고 했어요. 1사분면. 무슨 색으로 하지? 이제 색이 없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1사분면의 그래프만 먼저 봐주라. 그치? 그럼 이 1사분면의 그래프 갖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y축 대칭도 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도 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그래프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문어발이 이렇게 좌우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에 관한 걸 한번 쭉 다뤄봤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런 거 나오면, 아, 여기 지우고 이거 여기다가 대칭 이동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여기다 대칭 이동하면 되는구나. 얘는 일사분면들만 그려놓고 x축, y축, 원점 대칭만 하면 되는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의 축소랑 확대에 대한 거를 조금 올려볼 생각인데,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해야 거기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